국민의힘 손님 실수 정치는 이제 그만. 그리스 신화 속 프로크루테스는 나그네를 자신의 침대에 눕힌 후 몸이 침대보다 크면 자르고 작으면 늘려 죽였습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는 획일주의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삭족 정리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정벌금을 두고 연일 비판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실질적 공정을 위한 공정벌금의 차등적 특성을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비교하며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음을 고백했다는 삭족정리식 해석을 내놨습니다. 같은 것은 같은 잣대로 다른 것은 다른 잣대로가 상식입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와 질서 유지를 위한 제재의 원리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상대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내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며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생도 납득 못할 궤변으로 발목을 잡고 상대의 실패만을 자신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국힘당의 행태가 심히 우려됩니다. 똑같은 통일도 자신들이 하면 대박이고 민주당이 하면 종북이라 비난하는 식의 이중잣대도 문제지만 다른 것을 같은 자로 재며 비난하는 만능잣대는 더 문제입니다. 하나의 원칙을 맥락 고려 없이 무조건 적용하는 걸 원칙 혼동의 오류라고 합니다. 거짓말은 나쁜 짓이니 도둑에게 돈 있는 곳을 알려준다거나 군자가 남의 약점 노리는 건 비겁한 짓이니 적군을 기습하지 않는 것 등이 대표적 예입니다. 야구에서는 글러브로 공을 잘 잡는 것이 실력이지만 축구에서 손으로 잡으면 옐로 카드입니다. 기본소득의 보편적 특징이 있다고 모든 정책을 보편주의에 맞춰야 한다면 국힘당이 선별복지 주장하니 처벌도 선별해야지요. 해외 유학 경력에 박사학위까지 주는 뛰어난 역량의 경제 전문가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런 초보적 오류를 범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력 없이 상대의 실수 실패를 기다리며 유행만 바라는 손님 실수 정치는 그만할 때도 되었습니다. 논리 왜곡과 발목 잡기 그만하고 이제 잘하기 경쟁하는 정치, 건설적 논쟁이 오가는 품격 있는 정치를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상위 198명이 남원시 규모 주택 보유,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로 주택정책 방향성 보여줘야.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임대사업자 상위 198명이 무려 3만 5천 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주택이 3만 9천여 가구라고 하니 2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한 도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의 집을 보유한 격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니 공급을 늘려도 항상 집이 부족합니다. 불공정한 임대사업자 특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와 액수가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만 과거 매매 당시 공시가 기준을 매겨 합산 배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임대주택을 26채, 23채씩 보유하고도 종부세 전액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받는 황당한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시정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주택자를 사업자로 등록시켜 임대사업 양태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이 했다고 해도 소수의 주택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집값 폭등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기존 취지가 무색해지고 폐단까지 초래하고 있으니 당연히 시정해야 합니다. 현재 무주택 가구는 888만, 전 국민의 43.6%나 됩니다. 국민 절반이 치솟은 집값에 앞으로 어디서 살아야 하나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주택 정책을 뒷받침할 근본적인 관점과 철학 없이는 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만큼은 비정한 자본 논리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관점과 철학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실거주 소유자가 보유율을 높이고 주택 임대 사업만큼은 공공이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상식을 지키자는 것뿐입니다. 민간 임대 사업자 특혜 폐지는 주택 정책의 올곧은 방향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자율주행연구 선도를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업무 협약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자율주행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대학에 자율주행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대학은 이를 분석, 가공하는 등 자율주행 연구를 함께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김무환 포항공대 총장, 한경태 경희대 총장, 신동열 성균관대 총장, 박형주 아주대 총장, 주영창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 연구 선도를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앞설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노력도 중요하고 지방정부를 포함한 중앙정부 영역의 선도적인 노력들이 필요한데 더 근본적으로는 기본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에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공유하고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면 학교도 경기도도 기업들도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협력으로 자율주행 영역의 기술과 연구 단계를 최대한 앞당기고 가능하면 언젠가는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 김무환 포항공대 총장은 경상북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과 이런 연구를 같이 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 경기도 제안에 감사한다며 자율주행 분야에서 성공한 벤처를 운영 중인 졸업생들이 있는데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잘 됐다고 생각한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함께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균태 경희대 총장은 판교 자율주행센터에서 빅데이터를 제공받아 대학이 분석하고 이를 다시 센터에 제공하면 미래의 자율주행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늘 협약이 한국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에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메카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및 빅데이터, 자율주행 연구를 위한 PC, 소프트웨어 등 제반 시설을 해당 대학들에 제공하고 경기도 대학 간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또한 대학들은 판교 테크노밸리 임직원들을 위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특별교육과정과 자율주행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과목을 운영해 데이터의 생산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도 대학 간 자율주행 빅데이터 인공지능 경진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윤기원은 대학의 학생 인턴십과 현장 연수를 지원하고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연구원의 대학 교과목 특임 교수, 멘토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는 성남 판교 제1 이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도는 2016년 7월 국토교통부가 판교를 자율주행 시범운행 단지로 지정하면서 2021년 12월 완공 목표로 10.8km 구간에 걸쳐 자율주행 실증 단지를 조성 중이다. 2018년 11월 판교 제2 테크노밸리 1구역 1.6km 구간을 구축한 데 이어 2019년 제1 테크노밸리 7km 구간을 확장해 실증 시험을 하고 있다. 도는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경기도 자율주행센터를 출범, 현재 많은 자율주행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실증을 지속 지원 중이다. 실증 단지 내에서는 사물 인터넷 시설물, 차량, 사물간, 양방향 통신 등의 인프라를 운영, 관리하고 실증 테스트에 필요한 관제, 모니터링,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음은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뉴스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사흘간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30일 막을 내렸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실시된 이번 박람회에는 오프라인 전시관과 국제 컨퍼런스, 온라인 전시관 입장 및 박람회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합산해 총 60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처음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제1회 기본소득 박람회에는 3만여 관객이 다녀갔고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돼 50만 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10만 명 증가한 온오프라인 합산 총 60만 명이 참가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경기도는 기본소득 박람회가 1회 개최 당시 개념조차 생소했던 기본소득을 알리는 데 주력했던 것과 비교하면 3회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이 경제회복과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8일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가 수요 부족으로 지속적인 경기 저성장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소득 지원을 통한 수요 확충으로 경제 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고 있다고 이 같은 사실을 강조했다. 개막식에서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가 경기도를 비롯한 75개 회원 지방정부 중 53개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함께 열렸다. 초대 협의회장으로 이산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가 추대돼 향후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공론화와 제도화, 전국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28일 오후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코로나 대전환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요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는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의장과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 등 68명의 기본소득 활동가와 전문가 등이 연사로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열띤 정책 토론을 펼쳤다. 이와 함께 온라인 전시관은 3D 가상 전시관 형태로 구성되어 관람객이 가상 공간에 마련된 전시관을 직접 둘러보면서 영상과 패널, 카툰, 자료집 등 다양한 형태로 마련된 전시물을 관람했다.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은 기본소득 박람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국제 컨퍼런스에서 나온 기본소득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 박람회 관련 콘텐츠와 자료에 대한 공유 요청이 잇따르고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박람회 홈페이지와 온라인 전시관은 연말까지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